갑상선은 목 앞부분 중앙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저장하고 분비하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데요. 이 갑상선에 생긴 암을 총칭하여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최근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는 착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릴 뿐 진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더불어 갑상선암이라고 해도 암의 종류에 따라 진행의 속도가 다르며 최악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는 유두암과 여포암, 그리고 예후가 썩 좋지 않은 미분화암과 수질암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전이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여성에서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높으며 갑상선 암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 여포세포의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을 들 수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이 왜 일어나는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요. 현재 밝혀진 가장 확실한 원인인 이제 방사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 때 이제 방사선을 쐈던 전력이 있다든지 하면 그 발생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드물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논란은 많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같은 갑상선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암의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이 없는 목의 혹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신체 검진 시 의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최근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갑자기 커진 경우, 쉰 목소리 또는 성대마비가 동반된 경우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갑상선암의 증상은 이제 무증상이 대부분이죠.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외에 이제 종물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이 종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암세포를 확인하는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가 갑상선 암 진단에 필수적인데요. 간에 달한 주사기 바늘로 갑상선 결절의 세포를 뽑아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의 크기 및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상선암이 주위 조직으로 퍼진 정도와 림프샘 전이 여부를 파악하는데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의 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갑상선암의 침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옥소, 동위원소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족해진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을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갑상선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표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요법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원칙적인 치료법은 수술인데요.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림프샘 전이의 범위, 원격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수술 후에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갑상선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일시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수술 후 수개월 내에 회복되며 기타 합병증의 경우 그 빈도가 매우 낮아 최근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병증보다 수술 부위의 흉터로 인한 불편함이 걱정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수술 후 흉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그 크기 및 모양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들어 내시경적 갑상선 수술 및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적 절제술과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고식적인 이제 목에 절개창을 가해서 하는 수술은 아무래도 흉터가 남게 마련인데 이러한 수술법들은 이제 목에 흉터 없이 이렇게 수술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내시경적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그 정밀한 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수술한 후엔 재발 방지를 위해 옥소 치료라 불리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갑상선의 부분 혹은 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방사성 요오드를 사용해 잔여 갑상선 조직 및 암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이 필요 없는 저용량부터 보통 2박 3일, 3박 4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나뉩니다. 갑상선 조직은 원래 정상적으로 요오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요오드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사능을 띠는 물질을 환자한테 투여하게 되면 환자의 몸에 투여된 제제가 정상적으로 갑상선 조직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내뿜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파괴되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남아있는 암세포를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발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추후에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아주 미세하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할 경우에 그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치료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치료 전 2주에서 4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치료 약제 성분이 요오드 성분이므로 치료받기 2주 전 평상시 식사에서 최대한 요오드 성분을 절제해 세포들을 최대한 요오드에 배고픈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약의 주 재료가 요오드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하기 2주 정도 전에는 그 요오드가 최대한 절제된 상태의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갑상선을 절제를 전체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서 그거를 외부로부터 투여받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적어도 4주 정도는 이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사제 요법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선암 증상이 없으면 굳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초음파를 통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의 암의 그 증상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진행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 범위도 커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한 조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갑상선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 당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이제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도 이제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도 이제 평생 복용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좀 따르게 마련이죠.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갑상선의 어떤 수술의 합병증도 훨씬 줄일 수 있고 환자분도 이제 편할 수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며칠 내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갑상선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지침이 없는 실정인데요.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고 완치도 가능하며 진행 속도도 느리므로 사실 언제 발견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리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다고 해도 갑상선암 역시 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는 갑상선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CT 촬영 등은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던 것과 같이
갑상선암은 이제 소위 착한 암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암의 진행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인데요. 이 암이 이제 아무리 느리게 진행을 해도 결국은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통한 조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암이 이제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위에서 종종 요오드 섭취와 관련된 갑상선암의 속설들을 듣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시마, 미역, 김 등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돼 있어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정도의 요오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자의적 판단으로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